첫째가 커서 엄마, 나는 우리 엄마가 비교하는 엄마보다 옆집에 비교하지 않는 엄마가 더 좋아. 그럼 이 어머니는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애들을 비교하는 것처럼 애들도 엄마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비교 안 하는 엄마 밑에서 컸으면 좋았을 텐데. 첫 번째 사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9살, 8살 형제를 둔 엄마입니다. 첫째는 기질이 예민하여 키우기가 여간 힘들었고 둘째는 순하고 영리해서 편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일단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연년생이다 보니 둘째가 덩치가 훨씬 크고요. 영리하기까지 합니다. 성격도 순하고 엉덩이도 무겁고 해서 항상 칭찬을 많이 받아요. 그에 반해서 첫째는 덩치 등 외적인 부분은 그 나이 평균이지만 동생보다는 훨씬 작고요. 학습적인 것도 동생이 워낙 빠르다 보니 제 눈엔 느리고 못해 보입니다. 기질도 예민하고 엉덩이도 가볍고 뭔가 꼼꼼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자꾸 동생과 비교가 됩니다. 저는 그래도 첫째가 훨씬 더 뛰어나고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모든 방면에서 동생보다 뒤처집니다. 첫째와는 소리를 버럭 질러야 되고 둘째는 크게 해주지 않아도 다 이해하고 잘해요. 더 문제는 첫째는 자기가 동생이라고 하고 다니고서 동생이면 좋겠다 그러고 아기이고 싶다고 그럽니다. 형으로서 잘한 일이 있어서 칭찬을 하면 질색을 하고 그런 적 없다고 자기는 동생이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유치원 다닌다고 그러고 다녀요. 그렇다고 학교 생활에는 문제가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걱정이 돼서 선생님께 물어보면 저보고 아이를 너무 과소평가한다고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첫째가 학습적인 면, 생활, 인성 등 하나라도 동생보다 나았으면 하는데 이제 제가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형제 간의 차이 때문에 비교하는 것이 스스로 괴로운 엄마의 사연인 것 같아요. 이 어머니는 두 아이가 차이가 나서 괴롭다 해서 사실 저희 친정어머니도 그러셨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예, 저는 첫째고 이제 저희 막내가 남동생인데 아들이 빨리 크는 게 좋다는 거죠, 집에서는. 네네. 그래서 너랑 쟤랑 바뀌었으면 좋겠다. 예. 제가 어린 마음에 어떻게 내가 남자가 되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속 그러니까 엄마는 왜 가능하지도 않은 말을 계속하지? 네네. 이제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 어른들 중에 그러신 분들 있으셨죠? 근데 예. 저를 보고 제가 첫째인 건 좋은데 남자였으면 좋겠다. 이제 불가능한 것들을 계속 조합시키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예. 이분은 한 발자국 더 나가셨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키워드가 불가능이라는 네. 게 좀 인상이 남나요? 네. 예. 불가능 이상입니다, 이분은. 첫째가 좀 부족하고 둘째가 잘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좀 첫째도 둘째처럼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는 이제 상식적으로 있죠. 그럴 수 예. 있는데 첫째가 뭐가 됐든 둘째보다 나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첫째가 둘째만큼 잘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그래 비교당하면 네네. 애들도 속상하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현실을 보고 하는 말씀이신데 얘가 뭔가 얘보다 잘했으면 좋겠어는 완전히 엄마 머릿속에 있는 생각인 예. 거죠. 내 남편이 뭐 성격은 좋은데 돈은 못 벌어. 네네. 그럼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어. 이러면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네네. 내 남편이 성격 좋고 돈 벌고 위치까지 높아졌으면 좋겠어. 네네.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사실 A, B, C로 하다 보면 아이 첫째가 잘하는 게 좋긴데 네. 지금 불가능한 게 두 번 겹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비합리적이고 네. 내 자의적인 기대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첫째나 둘째나 아무것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게 없습니다. 엄마 나 키 큰 거, 엄마 나 네네. 공부, 태어날 때 어떤 뭐 유전적 성향이나 이런 건 첫째나 둘째나 그냥 뭐 랜덤이면 랜덤 갔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어머니가 얘한테는 이걸 주고 둘째한테는 이걸 준 다음에 예. 왜 너는 이러니? 너는 왜 이래? 라고. 이러시는 거죠. 이 두 친구는 자기가 첫째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사실은 아닌데. 예, 그래서 아이들은 선택할 수 없었는데 엄마는 아이들이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느낌을 갖고 네. 왜 이러니? 어머님은 이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얘가 이것만 더 잘할 수 있다. 이건 분명히 극복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둘째보다 첫째가 더 노력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키, 덩치 이런 것들은 80% 이상 네. 유전적 그렇죠, 소인이고요. 그렇죠. 예. 학습도 지능은 50%입니다. 기질은 그야말로 태어나는 기질은 거죠. 네네. 예, 꼼꼼하지 못하고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근데 꼼꼼하지 못하고 생각 없이 사는 게 이 나이에 정상적인 만큼 그렇다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엄마는 첫째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예. 둘째가 뛰어난 거죠.
아, 첫째가 부족한 게 아니라 둘째가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첫째가 부족하다는 거에 지금 어머님은 많이 네. 초점을 두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애를 이렇게 과소평가하냐 할 만큼 네네. 엄마는 이제 둘째 딱 기준을 맞추고 너는 여기에 못 미쳐. 못 미쳐. 형인데 왜 그러니? 그러니까 네네. 못 미쳐만 해도 되는데 형이니까 예. 좀 더 잘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니? 형이니까 잘해야 돼. 형이니까 이렇게 하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아, 나 동생 할래. 나 형 안 해. 네네. 이게 지금 계속. 그러면 이 아이도 그거를 충분히 느끼고 있는 거죠. 엄마가 동생하고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 모든 굴레가 첫째 때문이구나. 나는 그럼 동생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동생보다라기보다 엄마가 형인데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형인데. 그러니까 동생은 엄마가 보기에는 그냥 기준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동생은 기준에 도달했는데 형인데 도달을 못했네. 네네. 그러니까 동생보다 못해가 아니라 뭔가 형이라는 기준에 너는 못 맞춰. 동생은 조금 봐줄 수 있는데 너는 봐줄 수가 없어. 이러니까 이제 동생을 미워하거나 경쟁하는 건 없어요. 네네. 그냥 형 안 할래. 형이라는 절대로 자기가 도달할 수 없는 기준. 형이니까 잘하는 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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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 너 우리 조장해. 나 싫어 싫어 이런 거 있잖아. 그럼 교수님 이게 연년생일 때 굉장히 많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어머님이 형제 때문에 고민을 하시지만 다른 자매를 둔 분들도 연년생일 경우에 이렇게 둘이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너무 크게 비교되는 게 더 부각이 되거든요.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해야 될까요? 얘는 얘고 얘는 얘. 일단 어떤 과제나 행동을 놓고 이 행동을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하는구나. 네. 계속 이렇거든요. 예, 예, 예. 근데 너는 이걸 하고 너는 이걸 하는구나. 그러니까 초점을 어떤 성취나 이런 거에 놓는 게 아니라 각각의 애한테 놓으면 그러면 사실 아이들은 태어날 때 난 형제가 있을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 이렇지 않거든요. 막 심지어 걔가 나보다 똑똑해. 나 정말 운이 없구나. 이제 아들러 심리학자 네네. 미워할 수 있는 용기인가 그걸로 한동안 네네네. 했는데 이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는 그 인생에서 유일하게 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우월성. 우월성. 예. 네. 근데 그 이제 우월성의 뿌리는 이제 서열이라는 거죠. 서열에서 오는 우월성. 예. 이게 인생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친다. 성격 형성. 성격 형성에. 예, 그래서 열등감과 자신감. 예, 예. 둘째는 그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어머니가 둘째 네가 좀 더 잘하는구나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 첫째를 못하는 걸로. 너는 그냥 할 만큼 하고 있어 동생으로서. 그러니까 첫째, 둘째보다 형, 동생 이런 이제 서열에 조금 더 이제 맞췄으면. 민감하게. 그러니까 동생은 내가 잘해라기보다 그냥 예, 예. 이 정도로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어느 정도 해야 돼. 네. 이런 마인드가 이 유교적인 마인드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째도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째가 잘하는 거고 예. 첫째가 둘째만큼 잘하려면 이 아이가 가진 엄마가 물려주신 자원이 훨씬 더 좋아야 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는 좀 우수한 아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한테 기대를 지금 정상으로 평균으로 하는 애한테 기대를 하는 건 이 아이한테 굉장히 큰 압박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큰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제 이런 식의 기대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피드백을 쭉 들으면 계속. 성격이 그렇게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누적되면요. 예. 난 잘하는 게 없어. 나는 앞에 네네. 나설 수 네네. 없어. 내가 뭐 다른 사람들을 리드한다는 건 말도 안 돼. 네네. 나는 기본만 하면 잘한 거야. 그 아들러의 그 우월성을 이 친구는 그 우월성이 부정적인 방식으로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겠네요. 예, 그쪽 첫째가. 우월성 반대가 열등감이잖아요. 열등감이죠. 예, 그러니까 자기의 실제 능력에 대해서 비해서는 열등감이 많고 그냥 나는 무능해. 예를 들면 지금 학교 생활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선생님도 말씀하시는 상황이지만 첫째 스스로도 그렇게 못 느낄 것 같아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나는 열등하니까. 나는 90점 3번 받았는데 선생님 잘했다. 집에 왔더니 야 100점 3개 맞았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막 도망가고 막 울고 이런 거 보니까 네. 엄마가 형인데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형한테 이렇게 하는 모습을 지금 둘째도 보고 있을 거잖아요. 둘째는 형과 엄마를 어떻게 대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둘째는 이를테면 엄마가 넌 둘째인데도 형처럼 하는구나. 그럼 둘째도 부담이 커집니다. 둘째도요? 예.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계속 이걸 압박이 계속 생기나요? 유지해야 되고, 아. 예, 그러니까 이 정도가
이 정도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네. 너 잘하는구나가 아니라 형은 못하는 거고 너는 평균으로 하는 거야. 근데 야 너까지 이게 무너지니? 뭐 이래서 그렇게 느낀다고 동생은 생각하죠. 형이 혼나면 나는 잘해 하고 하는 거는 예. 어렸을 때 얘기고요. 조금 더 크면 형이 혼나는 걸 보고 아 부모님이 원하는 건 저 정도구나 하고 자기가 이제 그 기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떤 집은 큰애한테 훨씬 네네. 더 기대를 많이 하니까 맞아요. 큰애가 중학생이 되니까 엄마 난 포기하고 제발 동생한테 기대해줘. 그러니까 둘째가 엄마 나한테 기대하지 마. 이 사연은 연년생 형제지만 저는 요즘 쌍둥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쌍둥이 가정에서는 더 많이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 생각해요. 쌍둥이를 좀 확대해서 조언을 좀 건네주신다면요. 요즘 이제 일란성이거나 성별이 다른 쌍둥이들이 굉장히 있죠, 많더라고요. 있죠. 예, 예, 예. 근데 쌍둥이는 살짝 좀 다른 부분이 얘네들 간의 유대가 좋으면 네. 살짝 영향을 좀 덜 받더라고요. 초반에 애들이 태어나서 초반에 너무 비교하지 않고 이제 뭘 시켜보니까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사이가 좋으면 한쪽이 한쪽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너는 이런데 너는 이렇구나 라고 하지 않고 놔두면 네. 좀 보완하는 식으로 성장하기도 쌍둥이 하거든요. 오히려요. 예. 아, 저는 비교가 더 많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학교에 가면 조금 더 그게 티가 나는데 네. 그 전에 그 그 전 전에. 단계에는 유아 때는 네, 좀 서로 도와줘라 이렇게 하면 이제 얘네들은 항상 같이 다니니까 예, 예. 그것만 잘 보완을 해주면 좀 좋은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고요. 걔네들은 이제 쌍둥이로 태어났다는 어떤 예. 특수한 상황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이건 엄마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쌍둥이가 쌍둥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성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영향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죠. 근데 예를 들면 학교에 가면 성적도 동시에 나오고 하나 나오고 그리고 뭔가 성취 능력도 더 자세히 보일 거잖아요. 저학년 때는 뭐 시험이나 이런 게 항상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서로 와서 선생님들의 피드백도 다르고 그래서 그냥 가급적 보육기관이나 교육기관에 들어가면서는 좀 분리시키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각자 개성이 있을 텐데 그거는 안 보이고 잘하고 못하는 것만 보여. 그거는 내가 엄마로서 네네. 좀 사랑하고 품어주려는 것보다는 네네. 평가하고 질책하는 엄마인가? 하고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게 보이는지. 예, 지금 어머니가 첫째가 좀 동생보다 나았으면 좋겠어.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첫째가 커서 엄마, 나는 우리 엄마가 비교하는 엄마보다 옆집에 비교하지 않는 엄마가 더 좋아. 그럼 이 어머니 어떠실까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애들을 비교하는 것처럼 애들도 엄마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비교 안 하는 엄마 밑에서 컸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 얘네들한테 절대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네네. 내가 하는 것들이 다 최고가 아닐 수는 있고 그리고 그게 언젠가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도 그렇죠. 있다는 거. 예, 우리 엄마 왜 이렇게 우리를 비교했을까? 그리고 난 특별히 못난 애가 아닌데 왜 이렇게 못난이 취급을 받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 중학교 넘어가면 하기 시작합니다. 첫째가 지금 학교 생활에 문제가 없는데 동생이라고 자꾸 울고불고 난리치고 유치원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퇴행인가요? 할 수 없는 행동을 어머니가 기대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잘한 게 있어서 칭찬을 하면, 이를테면 칭찬을 한다는 건 칭찬받는 건 그 행동은 계속 꼭 해야 되거든요. 너 100점 맞았구나. 야, 너무 잘했다. 그 다음에 90점을 맞을 생각을 하면 앞이 캄캄하거든요. 네네. 잘해서 칭찬을 받으면 계속 그렇게 계속 해야 해야죠. 돼. 그런 압박으로 아이가 느끼는 근데 것 어떻게 같아요. 계속 하겠어요? 그렇게 잘하는 거를. 이 엄마는 그걸 왜 인지를 못할까요? 내가 어떻게 아이를 보는지부터 살펴봐야 될까요? 이 아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그걸 노력이나 동기로 자꾸 바꿔서 생각하세요. 노력이나 동기로 예, 충분히 보완 가능한 밥을 거. 많이 먹으면 키가 크잖아. 네, 라든지. 예, 근데 예. 키 유전자는 80%라고 합니다. 일단은 자기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첫째는 작은데 둘째는 이렇게 크니까 유전자의 힘을 믿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미안해야 되는 거죠. 내가 여러 가지 물건 중에서 네. 좀 동성일 경우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동성이면 더 뭔가 잘하고 얘는 왜 이걸 못하지? 그런 부모님의 바람, 이걸 좀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저는 부모가 한 사람이기도 하고 엄마라는 거룩한 위치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여기는 내가 부모라는 한 개인으로 이제 바람을 네네. 쓰신 것 같고 우리가 엄마가 훌륭하다고 하는 건 이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사랑으로 받아주고 보살펴 주겠다는 마음가짐이잖아요. 좀 섞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낳은 아이고 이 아이는
내가 물려준 것들을 그대로 갖고 태어나서 아무것도 일부러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첫째는 엄마 닮고 둘째는 아빠 닮았을 수 그런 일 있어요. 많죠. 예. 둘째는 남편을 내가 잘 만나서. 그것부터 인정해라. 이게 뭐 이제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아무것도 의도하지 않았다. 딴 집에서 태어났어도 이런 대접을 받을까? 갑자기 든 생각인데 본인이 그렇게 어렸을 때 비교당했던 경험이 작용할 가능성도 좀 있는 건가요?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요즘은 큰애보다 둘째가 잘해요. 이렇게만 얘기하지. 큰애가 둘째보다 잘했으면 좋겠어요는 이제 장남에 대한 선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원가족에서 네네. 뭔가 장남 혹은 뭐 첫째에 대한 뭐 기대가 강한 집안 분위기였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이를테면 똘똘한 둘째였나? 뭐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스스로 엄마 스스로 좀 돌아보는 계기가 좀 네네.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차이 때문에 본인 어머님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니까 사연을 남기셨을 것 같거든요. 형제든 자매든 차이 때문에 힘들고 이게 자꾸 눈에 보여서 마음속으로 불편한 부모님들을 위해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어머니에게 굉장히 구체적인 조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형이라는 호칭은 동생이 형한테만 부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외에 형이라는 말을 다 빼세요.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은. 이름으로 다 부르세요. 왜냐면 엄마, 아빠 입에서 나오는 형은 내가 아닌 거예요, 첫째한테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최대한 빼보세요. 만약에 내가 뭐 이렇게 아들 둘이시잖아요. 예. 큰애를 맨날 장남 너무 싫을 것 하고 같은데. 둘째를 막내 이러면은 얘네들은 고유성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마음으로부터 서열을 좀 누르시고 이름을 좀 불러주시고 네네. 이 집안의 형이라는 집안을 떠도는 공기들을 좀 공기청정기로. 그렇게 솎아내는 게 네. 필요할 것 같아. 반대로요, 교수님. 첫째가 월등히 잘해서 둘째가 형의 그늘에 사는 친구다. 이런 집에는 또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럴 경우에 둘째는 혼나기보다는 좀 방임은 아주 나쁘진 않아요. 네네. 근데 비교를 세게 하는 건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이브하게 하나 잘하니까 하나는 좀 손도 안 설렁설렁 가도 되겠다. 마음의 부담을 네, 좀 얘는 내 내려놓는. 마음을 편하게 해준 애야, 네, 뭐 네. 라든지. 예, 근데 그 대신에 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뭐에 대해서 서운해하냐면 예. 형은 학원을 많이 보냈는데 나는 안 보냈어. 그런 근데 형은 또 섭섭함. 형대로 쟤는 무섭게 안 하고 나한테 무섭게 했어. 그러니까 이제 둘째를 일단 학원을 비슷하게 보냅니다. 보내고 싫다 그러면 그래 너는 그만해라. 뭐. 지원해 줄 거는 똑같이 네. 하되 네. 부담을 좀 덜어놓는 네. 방향. 그럼 아이도 좀 달라질까요? 그렇죠. 형만큼 안 해줘. 이런 내가 섭섭함은 싫었어 좀 이렇게 되죠. 없어지는. 어. 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의 사연을 교수님과 함께 속 시원하게 풀어드렸습니다. 앞으로 대기자 상담이요, 고정적으로 정규 편성돼서 찾아뵐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사연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의 조언을 텍스트로 읽고 싶으신 분은요, 조선미의 육아상담소 신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사연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못 다룬 사연을 조선미 TV에서도 나눠서 다룰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